미국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들의 애니메이션 이야기, 여기는 애니파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게 아마 지금 거의 저번 마지막 15화를 방송하고 지금 다시 7년 정도 됐죠. 7년 정도밖에 안 되나요?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점점 게을러지다 못해 이제 사실 이게 저희 탓이라기보다 이 자리에 없는 문성 씨 탓 아니겠어요? 네, 이건 철저히 100% 문성형 탓이죠. 네. 문성 씨가 저희를 버리고 지금 횡단을 하고 있다라는 네. 소식을 미국 횡단을 네. 원래 자리에 없으면은 욕 먹는 거니까. 네, 없는 사람 탓으로 일단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저는 네. 처음 키워보는 애라 아주 힘들게. 아 그래도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네. 방송을 안 했지만 그래도 놀러 다니면서 학성 씨랑도 놀고 다른 사람들이랑 놀고 이러면서 많이 봤잖아요. 네. 너무 순해요 애기가. 그쵸. 네. 네. 아 지금 여기 그 애기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눈이 부셔서 올릴 수가 없. 볼 수가 없긴 한데 어쨌든 애기가 너무 순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학생 씨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웃겨요. 그렇게 순한 애를 데리고 저희도 첫 애잖아요, 얘가. 저는 아직 애기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순한지 잘 모르겠는데 네. 키워본 분들도 그렇고 안 키워본 분들도 그렇고 되게 순한 편인 것 같다고. 네, 순한 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애가 밤에 잠을 잘 안 자요. 아, 이거 저희가 다른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잘 자거든요. 와이프가 희생을 많이 해줘서.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꿀잠을 자고. 학성 씨 비행기 타면 이륙하기 전에 이미 끝난다면서요? 그날. 네, 저는 이륙하기 전에 잠드는 스타일이죠. 잘 착석한 다음에 바로 자는 스타일. 근데 요번에 저희 아내가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네, 저희 아기는 자다가 깨는 거 빼고는 다 얌전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몇 번 봤는데 너무 얌전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학성 씨는 계속 뭐 아기 키우시느라 좀 많이 바쁘시고, 네. 네, 문성 씨는 놀러 다니시느라 바쁘시고, 네, 지금 뭐 이러다가 우주까지 가겠어요. 우주에다가 캠핑장 차려서. 사실 문성 씨가 굉장히 바빴어요. 그동안 문성 씨가 맡아서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급박하게 이제 좀 진행되는 바람에 뭐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하나가 뭐 일주일 단위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이렇게 몇 달씩 하니까. 하나 진행하면 몇 달씩 해야 되는데 계속 몇 달씩 야근하고 막 이러다가 또 네. 가족들 여행 계획이 또 있어갖고 네. 그거에 또 맞추고 뭐 네.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빴어요. 뭐 저희도 뭐 바쁘긴 했지만. 문성 씨가 야근을 한두 달 정도 하고 캠핑 준비를 4달 정도 했죠. 작년부터 했다가 작년부터. 네. 경호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저는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얼마 전에 와이프가 동부 쪽에 보스턴에 또 이렇게 네. 세미나 같은 게 있어서 네. 한번 쫓아갔었거든요. 네. 또 와이프 덕을 봤죠. 제가 네. 동부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네. 그때 처음 그 보스턴 가고 어. 뭐 재밌었어요. 뭐 보스턴 보스턴 하면은 뭐가 유명하죠? 랍스터. 랍스터. 랍스터 맛있어요? 대박. 진짜 맛있어. 제가 와, 근데 하나도 안 싸운 거야? 와. 해산물을 어떻게 싸요? 어쨌든 제가 뭐 어떤 맛을 잘 몰라요. 맛의 그 차이, 네. 뭐 디테일한 맛의 차이도 잘 모를 뿐더러 이게 더 예전에는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도 모르고 뭐 그냥 먹고 막 이랬었어요. 그쵸? 근데 그런 제가 딱 먹어보니까 이건 진짜 맛있는 게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랍스터는 쓰레기였구나. 그걸 그 정도로? 가서 알았어요. 우와, 진짜. 캘리포니아 무시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무시해요. 완전 무시하시는 거. 무시당할 만한 것 같아요. 비싸요? 거기? 아니요, 랍스터 한 마리에 20불인데 2만 원이요, 그러면? 2만 원인데 그거를 말도 안 돼. 살아있는 랍스터를 그 관광지였거든요 거기다가. 네. 근데 관광지 말고 좀 약간 외곽이나 이런 그런 마켓 조그만 이렇게 그 현지인들이 네. 가는 마켓 가면 더 싸대요. 근데 일단은 한 마리가 17불에 그 살아있는 거 사면. 우와, 너무 싸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삶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 랍스터 껍질이 되게 네. 두껍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줘야 돼요. 네. 그걸 깨주고 뭐 이렇게 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20불? 와, 20불에 랍스터 한 마리, 네. 2만 원에 랍스터를 한 마리 먹는 네, 거네요. 거기다가 이 약간 그 이렇게 버터 녹인 거, 그걸 그쵸. 그걸 찍어 먹는 소스. 거 주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제가 먹어보고 어. 그냥 이렇게 서로 와이프랑 저랑 얘기 없이 찹찹찹찹찹 이러다가 끝났어요. 그냥 그 랍스터 한 마리가 해체돼 버렸어요. 너무 맛있어갖고 깜짝 놀랐어요. 부럽네요. 그래서 제일 기억나는 건 랍스터. 뭐 하버드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가보셨어요? 하버드 가봤죠. 왜요? 구경이라 내버려. 못한 공부회가 한을 쳐서 거기서 김래원이 김태희를 그게 언제적 얘기? 뭐 아무튼 재밌더라고요. 그 도시 자체가 또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도시잖아요. 네.
여담이긴 하지만 한번 간 김에 집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네. 그 시내 안에 프랑스, 뉴욕, 유럽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집들이 다 돌로 져 있고.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얼마나 하나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보통 스퀘어핏으로 이제 단위를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보통 여기 서부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한 1000에서 뭐 1500, 1700, 1800 네. 뭐 큰 집은 한 2000 스퀘어핏 네. 이러잖아요. 1800 몇이라고 써 있길래 이거 1800 스퀘어핏이나 봤더니 1820년대 진 집이더라고요. 우와. 200년대 집이네요. 거의 그거는. 그런 집들이 세고 넘쳐요 거기는. 우와. 그리고 뭐 조금 새 집이다 하면 1900년대 초. 우와.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예, 그거보다 더 전에. 그러니까 막 우리 3.1 운동을 한 게 1900년대 초 아니 1919년 맞나? 그럼 그때 지어진 집이 예. 와, 예, 그런 대단하네요. 그때 지어진 집이 아직까지 그냥 뭐 안에 내부는 당연히 바뀌었겠죠. 이렇게 다 이렇게 리모델하고 대단하네요. 뭐 이랬을 텐데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는 사실 진짜 새 집이다 그럼 작년에 지어진 집. 그렇죠. 재작년에 오래 지어진 진 집. 집도 네. 있고요. 그래서 경호 씨가 왜 3년 이상 된 집은 쓰레기라고 저번에 저한테 한번 쓰레기. 그러셨잖아요. 그런 집은 네. 좀 이렇게, 왜 그래 진짜. 나 이미지 안 좋아지단 말이에요. 뭐 아무튼 그렇군요. 예, 그래서 대단하네요.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냥 지냈어요. 뭐 특별한 거 없이 아. 뭐 일 바쁘고 그래서 일 바쁘다고 12시쯤 오시던데. 자 그러면 뭐 근황 얘기 뭐 이 정도로 네. 하고 나중에 이제 이 다음 화가 이제 또 한 네. 6달쯤 후회하겠죠. 그때쯤에 이제 문성 씨 여행 얘기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문성 씨가 돌아오면 예. 혼자서 한번 하는 걸로 하죠. 문성 씨 혼자서. 저희가 이번에 좀 많이 늦었는데 이 다음 거는 이제 바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지금 계획 네. 중에 있습니다. 문성 씨 오면은 바로 네. 쪼아서 네. 네. 저희가 이거를 문성 씨 여행이 끝나기 전에 올릴 거니까 네. 문성 씨가 이 로드 트립을 하잖아요. 운전을 많이 네. 운전하시면서 들으라고. 네, 아주 듣고 있나요, 문성 형?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근황 얘기는. 네. 지금 문성 씨가 거의 이제 미국을 횡단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하루에 뭐 한 8시간 최소한 8시간은 운전해야 되잖아요. 네, 한 100리 정도 가나 그럼. 백리 뭐 개나리 보칭 같은 거 메고 경찰한테 걸리면 이제 개나리 보칭 같은 거 잘 내려놔야 돼. 이렇게 함부로 내려다 보면 총 맞아요. 아니 미국에서 운전이란 게 사실 한국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네, 여기는 필수죠, 진짜. 예, 여기는 몇몇 도시를 빼고는 필수죠. 이거는 뭐 이렇게 좀 약간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어쩌다 딱지 떼서거나 사고를 내서 면허가 취소되면 거의 사형 선고 같은 느낌이래요. 그쵸. 생활을 하실 수 네, 없어요. 그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운전을 못하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네. 없는 그런 곳이라서. 그럼 우리 이 말 나온 김에 운전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랑 의외로 다른 게 많아요. 네. 뭐 물론 영국이나 일본처럼 그런 차선이 반대 뭐 이런 큰 네.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운전하거나 이러면서 짜잘짜잘한 게 다른 게 있는데 문석 씨는 학성 씨는 네.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뭐가 가장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스톱 사인. 저도 그 얘기 하려고 네. 했는데 왜 내 걸 훔쳐? 아까 노트에 적은 걸 봐갖고 가려요. 스톱 사인이 제가 와서 처음 운전 배울 때 배웠던 거. 저도 스톱 그게 사인의 너무 설화. 힘들었어요. 네. 예. 그게 스탑 사인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그죠. 처음에 네. 여기 왔을 때는 잘 안 들어왔죠. 어디서 서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대부분은 사실 스탑 사인이 꽤 크게 써 있잖아요. 네, 차도에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막 지워지지 않는 한은. 그리고 꼭 오른쪽에 보면 스탑 사인 팻말이 크게 붙어 있고. 제가 조금 처음에 와서 적응이 뭐 안 된 건 아니지만 신기하게 생각했던 건 이렇게 그냥 한 도로에 스탑 사인이 내 차선이랑 반대편 차선에 있으면 쉬운데 보통 스탑 사인은 그런 데보다 이제 사거리에 사거리. 신호등 없는 곳에 스탑 사인만 4개가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온 순서대로 섰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스탑 사인에 도착하고 내 왼쪽이 도착하고 앞에가 도착하고 오른쪽이 도착하면 저부터 출발하고 왼쪽 앞에 오른쪽 이런 순서대로.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스탑 사인이 없는 나라에서 온 분들은 이제 익숙지가 않아서 그렇죠. 자기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딴 사람한테 먼저 가 이렇게 손 네. 제스처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오히려 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네, 거거든요. 자기 그래서 차례를 딱 기억했다가 예, 예. 제때제때 가야죠. 예, 그거를 좀 이렇게 마치 내가 양보해 주는데 왜? 라는 그런 생각보다 네. 내가 순서를 안 지키면 오히려 더 이게 혼잡해진다 이런 생각을 그쵸. 하긴 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그게 너무 어색했어요. 그냥 저는 마음 편하게 내가 먼저 도착하긴 했지만 니네 가고 나 갈래. 그게 내가 마음 편해. 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빵빵이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네. 안 가고 기다리더라고요. 그게 스탑 사인이 또 룰이 3초인가요? 3초, 예. 3초.
딱 서서 차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3초. 저희가 이제 3초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가 오피셜하게 그런 문서를 보진 못했는데 그렇죠. 제가 옛날에 딱지를 뗄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저도 경찰한테 딱지 떴는데 딱지에게 생각해야 되겠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경찰이 여기는 숨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카메라 요새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많이 없어졌고 원래 있었대요? 원래 있었어요. 아. 저도 이따가 다음에 잠시 후에 말씀드리죠. 저는 딱지를 뜬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미국 경찰들은 딱지를 뗄 때 약간 숨어서 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형도 걸리고 저도 걸린 것처럼 스탑 사인에서 3초 이상 안 쓰고 가면 혹은 완전히 정차하지 않고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가 출발하면 100%대입니다. 근데 네. 그게 꽤 크죠. 금액이 한 그거 몇십만 원이에요. 200불 이상이니까 20만 원 이상 하죠. 네, 20만 원 이상 하고 뭐 과속도 굉장히 많고요. 한 뭐 400불, 뭐 한 40만 원, 뭐 이 그쵸. 정도 하지 않아요? 뭐 그 얼마나 네, 더 네. 많이 그 오버했느냐에 오버했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약간 그래서 그 벌금도 굉장히 세고 벌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와서 학성 씨가 전문가예요. 네, 벌금 제가 좀. 많이 떼봤거든요. 근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과속할 때 과속은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 대부분 한 60마일에서 70마일 사이 혹은 75마일 이것도 오피셜한 게 아니니까 근데 60마일에서 70마일 사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한 100km에서 110km 정도. 근데 만약에 한 80마일 달렸다. 그러니까 한 120, 130 달렸다. 그러면은 경찰한테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딱지를 떼는데 딱지 한번 떼면 기본 여기는 뭐 8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런 딱지 없어요. 아, 진짜 8만 30만 원. 네. 웃으면서 낼 것 같아. 그러니까. 웃으면서. 딱 걸렸다 싶으면은 20만 원 최소고 뭐 30만 원, 많이 나오면 50만 원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스피드를 뗐던 과속을 여기 스피드 티켓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스피드를 떴던 게 한 30몇만 원 냈었고 그때 아주 미세하게 나는 오버했는데 그 이런 것도 안 통합니다. 뭐 나랑 내 앞에 차랑 내 뒤에 차랑 다 빨리 달렸어. 근데 나만 잡았어. 그럼 경찰한테 내가 만약에 야, 다 같이 그랬는데 왜 나만 잡아? 그러면 경찰이 딱 그래요. 야, 내가 어떻게 쟤를 다 잡아? 너만 잡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토막상식. 여러분 미국에서 경찰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말싸움하지 말고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 총을 쏴도 막 한국처럼 무슨 총 한 번 쐈다고 심할서 쓰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는 경찰들이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교통 경찰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예, 그 경찰한테 걸렸을 때 그 에티켓이 아니라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눈을 까시고요. 그리고 일단 차에서 나오면 안 돼요. 네. 일단 내가 억울하고 뭐 어떤 상황이고 다 떠나서 일단 차에서 나오면 안 되고 두 손을 가지런히 핸들 위에 놓으셔야 돼요. 네. 이게 그게 뭘 표현하는 거냐면 나는 무기를 네.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네. 걸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쭈뼛쭈뼛하면서 면허증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은 핸들 위에 손을 놓으시고 경찰이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지시사항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 면허증 달라 뭐 보통 그러겠죠. 그럼 그때 이제 면허증을 드리면 돼요. 근데 이제 뭐 그 전에 당황해서 뭘 찾는다고 막 움직인다거나 네, 부산스럽게 네. 막 특히 뭐 이렇게 그 다시방이라고 하잖아요. 대시보드 네. 거기를 막 이렇게 손을 뻗어서 막 열고 있거나 이러면은 총 꺼내는 줄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총기가 합법화돼 있으니까 총을 이 concealed carry라 그러나 그거를 그러니까 총을 합법적으로 일반인도 자격을 따면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대신 잘 숨겨서 가지고 다녀야 네. 되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경찰이. 그러니까 아니 뭐 불법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경찰한테 걸렸을 때는 경호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 양손을 핸들 위에 잘 놓고 창문을 내려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경찰이 저 뒤에서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올 테니까 백미러로 잘 이렇게 걸어오나 보고 오면은 꼭 yes sir라든지 아니면 경관이면 yes ma'am을 붙여야 존경의 의미를 가득 담아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시사항을 내릴 거예요. 보통은 뭘 꺼내라고 하냐면 운전면허증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증. 그래서 요 세 개를 꺼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걸려봤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들이 꺼내라 그러면 말을 해요. 제가 내 등록증은 대시보드 안에 있다. 그걸 꺼내겠다. 아니면 뭐 내 운전면허증은 내 지금 뒷주머니에 있다. 그걸 지금 꺼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경찰들도 안심하니까. 갑자기 손 뒤로 확 가져가면 총 꺼내는 줄 알 테니까. 네, 그거 진짜 네, 조심해야 진짜. 돼요. 그리고 그 concealed weapon carry 그 자격증 있는 사람, 그러니까 총기를 가지고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은 그것도 말해야 된대요. 나는 합법적인 총기 이 소지 허가자다. 그러면 경찰이 그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한대요. 그럼 그거 보여주고 내 총은 어디에 보관돼 있다.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절대로 경찰한테 걸렸다고 갓길에 차 세우자마자 문 열고 나오면 그건 정말 위험한 네, 행동이에요. 위험해요. 네, 그건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굉장히 이제 제가 억울하게 경찰한테 이제 뭐 딱지를 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말대꾸를 하거나 경찰이랑 말싸움을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기본적인 미국의 그런 룰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경찰한테 아무리 내가 내 정당한 거를 표현을 해봤자 거기서 해결이 안 되고 정말 억울하면 이게 보통 시스템이 이제 딱지를 띄면 그 딱지를 갖고 내가 수용해서 그냥 벌금을 내거나 네. 또는 법원을 가서 거기서 내가 출석하고 그 딱지를 띈 경찰이 출석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차라리 거쳐서 하는 게 낫지. 그 그쵸. 자리에서 경찰한테 억울하다라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하다 보면 잡혀가요, 그냥. 네. 그러니까 절차가 딱지를 경찰한테 끊으면은 수용하고 오케이하고 경찰 보내고 집에 오는 걸 기다렸다가 집에 그렇죠. 이제 그 딱지가 날라오면 네, 네, 네. 그럼 그거를 그냥 체크를 보내던가 네, 아니면은 법원에 가서 네. 한 번 더 항소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뭐 가본 적은 없어서 제가 그 정확하게 절차는 그 전 명칭이나 두 번 가봤습니다. 두 번 갔는데 예. 가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재판장이 앞에 있고 거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거기 많은 사람들 앞에 재판장이 누구 나와 예. 몇 번 나오세요. 그래서 당신이 뭘 잘못했,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네. 이런 걸 하는데 저 때는 어떤 여자분이 앞으로 나가셨는데 그 재판관이 그때 그 여자분이 아마 내 기억으로는 아시아 사람 여자였어요. 좀 네. 왜소한. 예. 근데 그 여자가 나갔는데 재판관이 너는 몇 마일 이상으로 달려서 여기로 온 거야. 그런데 그 마일이 진짜 어마어마한 150마일 뭐 이 정도였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 박수를 지르고 영화에서 보던 장면 같아요. 오 마이 갓. 네. 아, 웃긴다. 여튼 네. 그 딱지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은 딱지에 관련돼서 상식을 알려드리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보 우회전이 있잖아요. 자동차가 우회전을 해야 될 때 신호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우회전 신호는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없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우회전을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네. 근데 여기는 빨간불이면 우회전도 서야 됩니다. 네, 무조건 무조건 서요. 정차했다가 가야 제가 그걸 몰라서 음. 2번 연속으로 그걸 끊어서 100만 원을 냈거든요. 이제 각종 상황에 다 딱지를 한 번씩 다 끊어봤어요. 진짜 뭐 주차서부터 시작해서 주차는 제가 견인차를 따라간 적도 있어요. 뛰어서. 근데 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벌금 중에 하나가 빨간불을 어긴 거예요. 빨간불을 그 우회전할 때 안 서고 자연스럽게 우회전을 했다. 천천히. 그러면 빨간불에 만약 그걸 했으면 그것도 빨간불을 무시한 거고 그렇죠. 빨간불을 무시한 건 무조건 50만 원 이상. 무조건. 그 진짜. 타협의 여지 없이. 그게 벌금도 세일 뿐더러 약간 수치스러운 딱지라고 누가 그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이 네. 빨간불에 안 쓰고 차를 더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서 띈 딱지를 그쵸. 굉장히 뭐랄까 의식 수준이 낮은 맞아요. 운전자 뭐 예, 이런 예. 식으로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그렇게 한번 딱지를 떼왔는데 참 창피하더라고요. 나중에 네. 알고 보니까 그리고 그럴 뿐더러 이 티켓 가격도 높아요. 비싸고. 네. 그래서 뭐 그냥 한국이랑 좀 다른 점 보통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딱지를 떼어도 되게 크게 띄고 불법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네, 이제 몇 가지 조심하시면 말씀을, 좋을 것 같아요. 드렸어요. 뭐 스탑 사인 네. 그리고 경찰한테 걸렸을 때 대들지 말고 그냥 눈 깔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눈을 너무 깔면 안 됩니다. 또 미국 애들은 눈 깔면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눈빛으로.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우회전할 때 빨간불이면 섰다가 네. 가는 과속하지 거. 말고. 과속하지 말고 여기 제가 예전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밤에 막 광란의 질주를 몇 번 한 적이 네, 있어요. 네. 여기 하이 고속도로에서 네. 이 나중에 그 얘기하다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외국 애들이 너 그러다가 그날 밤에 잡혀서 그날 밤에 추방당할 수 있어. 네 모든 지문 여기 냅둔 채 그냥 몸만 추방당할 수 있어. 딱히 이제 밤에 막 12시 막 1시 이때 막 스트레스는 받는데 딱히 술도 안 마시고 할 게 없고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그냥 몇 번 운전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 그렇게 빨리 달리면 진짜 큰일 나죠, 진짜. 잠재적 살인자 같은 뭐 그런 취급받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뭐 그냥 이제 짧게 몇 가지 그 운전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큰 벌금 중에 하나인 앰뷸런스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소방차. 앰뷸런스. 뭐 요즘에 얼마 전에 그 한국 그 무슨 동영상 보니까 2차선 도로에서 소방차 지나가도 네, 양쪽으로 네. 차를 이렇게 쫙 잘 됐더라고요. 네.
그게 저도 처음에 미국 와서 그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었을 뿐더러 LA 그 시내 한복판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맨 앞에 있었는데 저 뒤에서 그 사거리에서 맨 앞에 있었는데 저 뒤에서 소방차가 이렇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삥 막 이렇게 소리를 막 내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LA가 차가 너무 막히니까 양쪽 사선이 다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비켜줄 데가 없잖아요. 네. 그 또 사거리에서 그래서 제가 비키긴 비켰는데 사거리 그 중간 한 중간으로 진짜 한 중간 이동해갖고 이렇게 비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되게 좀 놀라웠던 거는 그쪽 그 차가 막힌 상황에서도 차들이 다 이렇게 옆으로 잘 네. 꾸역꾸역 비켜주더라고요. 네. 그게 신기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한국에서도 이제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식을 많이 해갖고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그렇게 되는 거는 진짜 시민 의식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고 네. 왜냐하면 안 해도 벌금은 안 물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면은 무는데 문화? 저희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적극적으로 벌금을 문다고는 못 들었어요. 근데 미국은 시민 의식보단 제가 보기엔 벌금이거든요. 벌금 세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안 비켜주면은 진짜 큰일 나요. 이거는 아까 말한 그 부끄러운 행동 중에 최고가 앰뷸런스랑 소방차가 지나갈 때 안 비켜주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여기는 소방차 소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 진짜. 너무 커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걸 듣고도 안 비켜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큰 위기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켜야 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막 비교 막 하면서 서양은 이렇다, 뭐 일본은 이렇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시민 의식을 비교하는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나는 그거 다 그냥 벌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네. 많죠. 여기도 여기 그런 거 없으면 무법천질 걸려 막 서로 네. 총싸움 하고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민 의식도 엄청나게 좋다는 걸 대도시 가면 비슷비슷하긴 해요. 맞아요. 사람 사는 데가 다 네. 똑같죠 뭐. 우리 얘기를 한참 했네요. 네. 자동차 얘기를. 딱지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간단한 운전 뭐 미국에서 운전 미국 생활 팁?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말씀드렸고요. 이제 뭐 저희 또 애니팟인데 애니메이션 네. 얘기를 뭐 짧게라도 해야 되겠죠. 그럼 한 2분 정도 해볼까요? 지금부터? 빨리 하고 끝냅시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저한테도 제가 애니메이션 시작할 때 좀 고민이 항상 하던 고민이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데 네. 얼마 전에 제가 새로운 애니메이션 짧은 클립을 하나 이제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왜냐면 그 애니메이션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어셋도 뭐 몇 가지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손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뭐 얘가 어디 위에 앉았다가 또 거기서 다시 또 떨어졌다가, 뭐 네. 이런 여러 가지에다가 캐릭터가 또 2개고 뭐 여러 가지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작업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와, 내가 옛날에 작업했던 거를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초반에 애니메이션을 시작할 때 플래닝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네. 어떤 샷이나 스튜디오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나 영화 쪽에서는 이제 샷이라고 부르고 저희는 뭐 샷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동작을 나눠서 뭐 부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할 때 그런 플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네. 그냥 딱히 설명 없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하는데 학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애니메이션 이 플래닝에 대해서 예, 얘기를 예. 해보는 거죠. 그럼 학성 씨 네. 같은 경우 예전에 애니메이션 할 때 어떤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복잡한 애니메이션이든 아니면 간단한 애니메이션이든 어떤 자기만의 어떤 쫙 플랜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렸죠. 2D로. 예. 2D로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결코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약간 그 예전에 졸라맨이라고 하면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또 나이가 나오네요. 그 얼굴에 이렇게 스틱으로 된 예. 팔다리만 있는 예. 작대기. 네, 그렇죠. 그것처럼 비슷하게 대충 동작을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키 동작을 그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주 러프하게만 그리는 거고 아주 간단하게만.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마야 꺼내서 마야로 하는데 예. 가장 멋지게 나올 동작들, 그러니까 처음 동작에서 시작해서 가장 멋지게 나올 동작들, 그거의 예비 동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제가 했던 실수는 뭐냐면 저는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서 거기 자잘한 걸 다는 거예요. 키 동작을 하면서 키 동작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점프를 하는데 점프를 하다가 왼손 모양을 멋있게 만들고 싶다. 예. 그러면 사실 그런 거는 나중에 추가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런 거 모르고 키 동작 넣으면서 거기서 멋진 이 포즈까지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항상 힘들어했던 게 그러면 되게 많은 키가 잡히잖아요. 예. 되게 많은 키가 잡히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땡기고 밀고 할 때 타임 프레임에서 예. 그 저는 그때 당시에 도프 시트를 많이 사용했는데 예. 저는 한 번도 지금은 많이 안 사용하실 것 같은데 도프 시트를 갖고서 밀고 땡기면 한 키가 30개, 3, 40개씩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팔을 오프셋을 넣고 이러면 다 너무 거기서부터 복잡- 막 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경호 씨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건 플래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그랬고 애니메이션 시작할 때 어떤 샷을 딱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네.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아까 학성 씨가 얘기했던 그런 멋진 이 부분에서 얘가 걸어가다가 여기서 점프를 뛰는데 이때 이런 손가락을 이런 포즈를 만들면 멋있겠다. 네. 뭐 얼굴 표정은 이런 거를 지면 뭐 정말 멋있겠다. 이런 계획들이 디테일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막 샘솟잖아요. 네. 그거를 처음부터 늘 생각을 하면 보통 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망했다. 이 얘기를. 왜냐하면 그거에 자꾸 정신이 팔려서 중요한 걸 못 보고 네, 맞아요. 그건 있어요. 예, 이걸 네. 이 동작은 내가 딱 했더니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든지 일단 유지하면서 나머지 동작을 고쳐야지. 요게 머니샷이다 네. 이러면서. 네. 그거에 자꾸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조소 같은 거에서 그런 얼굴 형태 같은 그런 네. 조각을 이렇게 조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 가장 큰 틀을 먼저 잡고 형태를 잡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이목구비를 잡고 그 네. 다음에 이제 눈두덩이나 이제 코에 그런 흐름 T존 같은 거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광대뼈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눈의 그런 디테일한 모양 네. 뭐 입 가장자리 끝에 이렇게 그런 입꼬리 모양들을 잡으면서 인상 디테일한 걸 잡아가잖아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하면서 점점 내가 꼬여서 점점 시작할 때랑 나중에랑 너무 복잡해져갖고 애니메이션이 망가지는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처음에 시작할 때 컨트롤이 저희 아주 유능하신 그런 이제 학성 씨나 이제 다른 네. 분들이 정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컨트롤 굉장히 초이스를 많이 줘요. 그래서 피커를 보면 그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는 피커 창이 있잖아요. 네. 아우 진짜 그렇게 해달라며.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휩쓸리면 안 돼요. 제일 처음에 그쵸. 엄청 많죠. 휩쓸리지 말고 그 캐릭터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 컨트롤러들만 선택을 해서 키포즈들만 만드는 게 일단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럼 예를 들면 뭐 손가락 선택할 필요 없어요. 골반이나 뭐 이런 것들. 골반도 네. 뭐 저는 솔직히 말해 골반도 잘 안 해요. 골반도 안 하고 다리 2개, 무릎, 네. 중심, 그 루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스파인 중에 한 뭐 많아봐야 2개, 네. 보통 스파인 3개인데 그리고 목도 안 잡고 머리, 그리고 어깨랑 양쪽 팔, 그리고 뭐 IK면 엘보. 그렇게 해서 포즈 같은 거를 잡. 예. 그걸로만 선택을 하고 그게 굉장히 또 빨라요. 나머지 거기서 뭐 발 그 토도 잡아야 되고 손가락도 해야 되면 네. 그 포즈 하나하나 잡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 나중에 또 바꿀 때도 그 안에서 바꿀 때도 손가락도 고쳐야 되고 또 타이밍 고쳐야 되고 포즈 고치다 보면은 내가 선택해서 디테일하게 갈수록 수정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점점 더 그 앞에 블러킹하는 그 단계에서 쓰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또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거랑 점점 달라지는 듯한 또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빨리 이제 화면 안에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제가 또 하는 방식은 가장 최소한의 컨트롤만 잡아서 가장 키포즈들만 먼저 이렇게 옵셋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네. 가장 네. 시작 단계. 저희 오늘은 이제 가장 시작 단계에서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럼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나. 그래서 뭐 0프레임에서 키포즈 시작해서 4프레임, 뭐 6프레임, 8프레임. 어떤 사람들은 2프레임마다 하나씩 넣기도 하지만 네. 그렇게 해도 되고 뭐 그거는 각자 스타일 따라 다르고 0프레임 시작했다가 4프레임, 뭐 8프레임, 뭐 7프레임, 뭐 9프레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컨트롤러를 다 그 프레임에 키를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즈들만 잡은 다음에 쭉 잡은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4프레임을 넣었던 거를 2프레임으로 줄였다가 그 사이 또 4프레임과 8프레임 사이를 또 한 원래는 4프레임과 8프레임 차이가 4프레임 차이밖에 안 났지만 네. 길이를 더 늘려서 뭐 한 10프레임 넣어서 이렇게 더 길게 늘렸다가 이렇게 타이밍을 막 그 타임 프레임에서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네. 큰 구조를 만드는 거지. 큰 뼈대. 네. 그래서 큰 뼈대가 완성이 됐다 싶으면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뭐 포즈를 좀 더 손가락은 좀 굉장히 나중에 해야 되고 사실은 골반 하나 정도 추가해서 더 디테일한 포즈를 넣는다든가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더 깎아 들어가 그러니까 훨씬 더 애니메이션이 정리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트롤러 몇 개 안 잡지만 포즈는 확실하게 나올 수 그죠, 있는 그죠. 컨트롤러들만 잡아서 하면은 예. 수정도 쉽고 타이밍 수정도 쉽고 예, 예. 포즈 변화도 쉽고 예.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예. 말씀이시죠. 여기서 이 표정을 넣는 게 훨씬 더 느낌이 남한테 보여주기도 좋고 나도 훨씬 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표정 넣으면 나중에 그거 바꾸다 보면은 얼굴 선택 안 했는데 얼굴은 또 10몇 프레임에 가 있고 그쵸. 내가 예. 10몇 프레임에 넣었던 키는 앞으로 밀어서 뭐 한 5프레임에 와 있는데 그럼 또 얼굴 그것도 잡아다가 또 옮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얼굴 표정을 또 잡는데 드리는 시간과 또 손가락 같은 거 넣었으면 또 손가락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낭비하는 시간도 많고 그리고 좀 방해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또 다른 예가 뭐가 있냐면 나중에 저기 한번 찾아서 그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은 유튜브 동영상 밑에다가 제가 그 첨부를 해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네. 그 링크를. 어떤 애니메이터가 애니메이션을 한 건데 이렇게 생지가 점프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아마 학성 씨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점프하는 애니메이션을 처음에 그 사람이 내 기억에 좀 된 거라서 지금 가물가물한데 점프를 하는데 그 옆에 구가 같이 이렇게 점프를 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써놓은 게 구를 먼저 애니메이션을 해서 그 타이밍을 보고 거기에 루트를 맞춰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해서 그 사람의 포인트는 그거죠. 팔, 다리, 머리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이 딱 중심이 움직이는 요것만을 먼저 잡은 다음에 그렇죠. 나머지는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초보자들이 또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포즈를 딱 잡은 다음에 중심을 건드리면 그 나머지 포즈가 다 헝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 할 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네. 걸 보면은 캐릭터가 이렇게 걸어 들어와서 누구랑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다. 그럼 캐릭터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그 가장 그 중심 루트를 먼저 그 부분을 제일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하고 나서 나머지를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거기서 이제 멋있게 딱 했는데 디렉터나 누가 와서 야 얘 너무 빨리 들어오잖아 좀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거나 아니 들어오면서 이렇게 저 딴 데를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보고 들어오는 게 낫겠다 그러면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호 씨도 예. 요 단계에서도 회의를 하나요? 애니메이션 요 플래닝 단계에서도 다른 애니메이터들이랑 요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하죠. 예. 그러면 수정하기 쉽겠네요. 훨씬, 어차피 예. 몇 개 안 했으니까 예. 키를. 빨리 하면 이거는 뭐 하루가 아니라 한두 시간 한 두어 시간 만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샷이 길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지지만 이제 나 정도 되면은 1시간 정도면 된다. 그 눈빛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니 깎게? 이런 표정. 어쨌든 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얘기를 하면 그리고 같이 또 일하는 동료들도 애니메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척하면 착하고 알아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대충 말로 이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야 되죠. 여기서 얘는 그렇죠. 이런 자세한 표정 같은 거 안 잡았으니까. 이런 표정을 질 거야.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말로 하니까 금방 그렇죠. 하는 거고. 그거를 굳이 넣어서 할 시간에 그냥 키포즈만 잡고 최소한의 맞아요. 컨트롤러로 그 다음에 설명으로 하면서 하면 되겠네요. 좋은 플래닝이네요. 거기서 만약에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표정이나 손가락이라든가 디테일한 거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팔로스라든가 뭐 오버래핑 넣잖아요. 야 이런 디렉션이 아니잖아. 그럼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다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넣었던 팔로우스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투자했던 게 그럼 이게 장점이 내가 애니메이터로서 기획하고 처음에 잡는 것도 빠르지만 수정을 받고 여기서 그렇죠. 유동성 있게 이렇게 막 고치는 거 플렉서블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러니까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캐릭터 두 마리가 나오고 거기서 뭐 그 캐릭터 위에 올라갔다가 장비도 손에 쥐었다가 뺐다가 또 캐릭터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컨스트레인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만약에 제가 그걸 했으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프랍은 이런 식으로 들어야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디테일한 그런 거에 휩쓸려서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여기서 얘가 이동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좀 줄이자 이러면 너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뭐 그런 컨스트레인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전에 저도 제가 애니메이션 하면 할수록 점점 꼬여지고 뭐 한 번 수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처음에 그 플래닝에 익숙치가 않아서 그래서 막 처음에 그 욕심 때문에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좋겠어. 정작 중요한 거 말고 나머지 부가적인 것들에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애니메이션 할 때 플래닝을 잘 하시면 수정하는 데도 편리하고 이게 시간도 팀 빨리 작업에도 좋겠네요. 대화가 잘 오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초반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저는 예전에 제가 한 애니메이션 보여주기 창피했었거든요. 왠지 완성이 덜 된 거를 보여주는 걸 굉장히 창피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완성이 안 됐다라고 대놓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그쵸, 가장 예. 초반에 나 이거 지금 작업한 지 한 2시간밖에 안 됐어. 근데 잠깐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잠깐 봐줄래?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창피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전달하기도 훨씬 더 쉽고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디테일한 아이디어는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겨버리고 가장 초반에는 내가 아이디어를 남들한테 전달하거나 그런 마야나 맥스로 딱 표현하기에 딱 적합한 정도의 컨트롤만 가지고 빠르게 기본 블러킹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하면 훨씬 더 이제 작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예전에 그 키스 랭고라고 네.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터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이 거의 선구자식으로 그 애니메이션 튜토리얼을 만들었던 분인데 그분이 만든 튜토리얼을 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본 것 같아요. 한 2002년 이때. 근데 영어를 당연히 모르니까 네. 그냥 그 화면만 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그런 식의 튜토리얼을 썼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뭐 짜잘한 거 말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큰 부분을 만들고 그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으로 점점 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공부하시는 분들 뭐 오래 하신 분들이야 이제 다 각자만의 자기만의 방법이 있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제가 봤던 애니메이터 중에 이제 천재적인 애들이 2명 있거든 친구가 2명 있거든요. 네. 한국에 1명 여기서 1명을 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쭉 하면 다 완성이 돼버려. 그냥 한번 0프레임에서 20프레임으로 프레임이 옮겨가면 20프레임짜리 애니메이션이 끝났네. 약간 그 누구지? 김정기 화백? 그래 그런 분처럼. 그래서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애니메이션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초반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좀 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 이런 거를 좀 한번 돌아봐서 플래닝을 처음에 잘 짜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역시나 근데 또 이렇게 최소한의 컨트롤러로 포즈를 잘 잡는 것도 훌륭한 리깅이 뒷받침이 되니까 컨트롤러 좀 그만두라고. 아주 그냥 나 좀 보여드리고 싶다. 얼마나. 네.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영화 쪽에서 일을 안 해봤죠. 궁금해요. 영화 쪽은 영화 쪽은 훨씬 더 많이 근데 또 영화 쪽은 제가 뭐 이건 이제 저희 그 애니메이션 플랜 얘기는 다 끝났지만 영화 쪽은 사실 많이 이 공정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는 페이크를 하는 것도 많고 어차피 보여지는 부분에 집중해서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확실히 뭐 거기는 더 복잡한 게 많겠죠. 뭐 자잘한 것도 컨트롤 많이 할 테고. 저는 그거 보고 싶어요. 트랜스포머. 저도 컨트롤러.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저희 팀에 거기 있다 온 친구 한 명 있잖아요.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안 해봤어요 아직. 그분은 그 팀은 아니었더라고요. 그 팀은 아니었어요? 그 회사도 여러 개의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저는 그 애니메이션 파일 비슷한 거를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파일은 아니지만 애니메이션 이렇게 작업되는 그 프로세스 그런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자기네 프로모션 비디오로. 근데 거기서 보기에는 그냥 큰 덩어리에 대한 컨트롤러들이 많았던 것 같고. 다 페이크 같아. 다 뭔가 보여주기 안 보여주려고 일부러. 근데 아마 거기도 엄청나게 페이크 썼을 겁니다. 그 변신하고 할 때 파트들이 완전히 말이 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막 그냥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있을 테고. 굉장히 많겠죠. 네. 근데 그걸 얼마 그 정도로 잘 풀어낸 게 대단한 그러니까 거죠. 궁금한 거는 그거를 애니메이터가 한 건지 제가 듣기로는 그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리깅 자체를 그렇게 한 게 굉장히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오토매틱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슬라이드 바 같은 거 옮기면 이렇게 막 수룩 하면서 들어가고. 저도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어떤 거? 네. 그렇게 그 발을 움직이면은 컨트롤러들이 네. 유기적으로 이렇게 뭐 하나가 접히면은 다른 애가 접히고 미리 뭐 이렇게. 셋업 그걸 세트리브키였나요? 저는 세트리브키로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약간 타이밍이나 이런 거 잡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나는 부품을 따로따로 타이밍을 잡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세트리브키만 갖고 거기에만 키를 줘야 되니까 갑자기 얘기가 딴데로 뭐 아무튼 그래서 학순 씨가 그 얘기해서 했잖아요. 네, 유능한 리거들과 훌륭한 테크아트의 뒷받침이 돼야 네 감사합니다. 고생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더 넣어야지 컨트롤러.
뭐 오늘은 뭐 그냥 이 정도까지 뭐 간단한 얘기를 했고요. 네, 다음 화는 문성 씨가 혼자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거죠, 지금? 지금 듣고 계시죠? 이제 알려줘야 되겠다고. 뭐 다음 화는 제가 나중에 문성 씨가 돌아오는 대로 제가 빨리 네. 네, 그때는 날짜를 또 셋업해서. 그 미국 횡단 여행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그때는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네, 싶어요. 저도. 그때는 한 80분 정도 녹음을 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몇 분 했죠? 저희가 이거 편집하면 30분 정도? 30분. 40분 나올 것 같네요. 지겨우시겠다. 이걸 네. 80분 들으려면. 알겠습니다. 네. 뭐 제가 늦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번에는 맨날 죄송하네. 뭐 올릴 때마다. 정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게을러서 죄송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좀 너무 늦지 않게 노력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네, 안녕.